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노벨 평화상 토파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파보기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토파보다 순 우리말이고요. 그 의미는 샅샅이 살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샅샅이 훑어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먼저 노벨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상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노벨 재단이 1년 동안 이자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했던 펀드, 아니면 증권, 이런 데서 투자해서 나온 수입의 67.5%를 그 다음 해에 5개 부분의 그 상금 형태로 분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그 상금은 해마다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벨상을 만든 이 노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기술자이고 기업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자선사업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특허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게 되죠.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했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특히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용도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전쟁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고 또 노벨상, 특히 노벨상에 보면 이제 노벨 평화상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상인이다 또는 세계 평화를 기원한 무기상이다 이런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현재 6개 부문에서 수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의 유언에서는 6개 부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벨의 유언에는 문학,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그리고 평화 이렇게 5개 부문이었습니다. 보시면 물리학이나 화학, 생리학, 의학 이 부분이 이제 과학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은 아까 그 노벨 재단에서 상금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이 노벨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에 추가로 제정된 그런 노벨상이 되겠고요.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국립은행이죠.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설립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 69년부터 첫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역대 노벨상의 최다 수상국은 과연 어디일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노벨상이 수상되었던 1901년부터 작년까지의 노벨상 수상 기준으로 해서 수상 국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미국을 위시로 해서 서방 국가들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시아 국가로는 지금 일본이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밖에 하지 못했죠.
일본은 뭐 일찍부터 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장려책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 최다 수상국에도 이제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든가 국제기구를 창설했다든가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다든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신장시킨 것 아니면 군축이나 군비 통제 그리고 국제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 경우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그리고 생태운동 등에서 큰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은 노벨 평화상뿐만 아니라 이제 노벨상은 노벨위원회에서 먼저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전체 이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들은 임기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은 1901년 최초의 이제 노벨 평화상이 이제 수상이 돼서 올해 2023년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4회의 수여가 되었고요. 해마다 수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수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이때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물론 전 세계에 굉장히 권위가 높은 상임에는 분명하나 특히 이 6개 부문 중에서 특히 노벨 평화상은 각 국가들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의 논란을 살펴보면 일단 그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1901년부터 2017년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그 대륙별 분표를 살펴보면 앞서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유럽 그리고 특히 미국, 북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2000년 이후가 돼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 서유럽과 미국은 합산했을 때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반면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11명이니까 이 지리적으로 조금 수상자들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런 그 지리적인 편중성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벨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수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초의 노벨 평화상부터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바로 장 앙리디낭입니다. 앙리디낭은 스위스에서 출생을 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책으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이 당시에 이 앙리디낭이 전쟁을 겪은 모습을 보면서 국제자원봉사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크게 인식하고 그리고 부상자를 보호하고 또 의무병 그리고 야잠병원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전 세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1863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생기면서 최초의 다자조약인 제네바 협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1901년 앙리디낭은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고 이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단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텐데요. 이 ICRC 즉 국제적십자위원회는
3번이나 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앙리지난 개인까지 포함하면 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4번이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노벨 평화상은 기존에는 남성 중심의 수상이었습니다. 근데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이자 작가인 베르타 폰 주트너입니다. 이 주트너는 노벨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로도 유명합니다. 일단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 그리고 과학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알겠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도 제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 노벨 평화상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주트너이고요. 결국 노벨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주트너 같은 경우에는 1891년에 오스트리아 평화협회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이 평화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05년에 이 주트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우표의 그 인물로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집회나 아니면 주화에도 이 주트너의 얼굴을 본떠서 이렇게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의 이름의 첫 이니셜 따서 MLK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킹 목사 이렇게도 불리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이 흑인 민권 운동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성공회에서는 이 킹 목사를 성인으로까지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일은 4월 4일이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누구나 받고 싶어 하고 굉장히 권위가 높은, 평화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 상인데요.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노벨 평화상 부문에 있어서 꼭 언급되는 사람이죠. 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1973년에는 공동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바로 미국의 헨리 키신저하고, 그리고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창립 멤버인 베트남의 레드토입니다. 당시 이 레드토는 그 베트남 종전협정, 북베트남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레드토가 당시에 그 노벨 평화상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수상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아마 최초의 아시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록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아시아인으로 최초 수상자는 다른 인물이 됐죠. 자, 이 레드토는 베트남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레드토는 또 한편으로 그 수상자로 지명되었던 최초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키신저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이 둘이 그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라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인데, 키신저는 수상은 허락을 했지만 결국 시상식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주재 미국 대사관에게 대리 수상을 요청을 했고요. 심지어 결국 베트남 전쟁은 그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노벨상을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됐죠. 이후에도 지금 키신저는 아직까지도 국제 안보 쪽에서 또 이 평화 부문에서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소련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 세계가 미소 중심의 냉전에서 대탕트로 냉전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입니다. 결국 그는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공산권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벨위에서는 신사고 외교로 냉전을 종식시켰고, 그리고 결국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했다. 국내 그 소련의 정치 변혁뿐만 아니라 동독이나 동유럽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유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결국 고르바초프는 이 노벨상 시상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 시기가, 이 90년 요 시기가 소련의 식량난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심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대리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꼭 평화상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더 테레사.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빈민촌에서 봉사를 시작을 했고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활동을 했고 이 사랑의 선교회를 전 세계로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국 등에까지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1979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수상식에서 만찬도 거부를 하고 이 한 만찬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상의 수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1993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평화적으로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인종차별 정책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994년에 이 인종차별 정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폐지했다 뿐이지 여전히 이 남아공에는 각종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정책적으로나마 폐지시켰다라는 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원래는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인권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90년에 석방이 돼서 이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만델라 대통령은 굉장히 기록하고 무언가를 보존하고 그런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 만델라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서전을 쓰는데 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인문 보전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미국이 1위였는데 미국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특히 최고의 지도자인 그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 러일 전쟁을 중재해서 1906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겠고 그 다음 UN, 국제기구인 UN을 창설한 그 공으로 1919년에 윌슨 대통령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제 분쟁에 대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무이한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한국 및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특히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켰다라고 해서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0년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면서 혹자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공동 수상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결국 김정일은 수상을 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목포의 사막도에 가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개관을 했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이 기념관 설립의 의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그리고 2001년에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평생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인 이 민주화, 평화, 인권 이런 가치들을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그다음에 독일의 그 브란트 총리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만델라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노벨상 수상자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화와 통합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과 한반도는 이 분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단 국가 내지는 또 이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이런 이 험지에서 평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세계적인 지도자다라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제일 최근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2009년은 원래 이제 이 노벨상은 후보로 선정이 돼서 노벨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으로 수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후보 등록 마감일 2주 전에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지? 무엇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논란이 좀 일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면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내가 왜 노벨 평화상을 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 노벨위원회에서의 선정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했다, 유엔의 많은 지원을 했다,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어떤 성과, 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하라는 어떤 촉구 차원에서 그래서 선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노벨 평화상은 개인에게만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단체에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노벨 평화상 그 수상 단체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있겠습니다. 1914년, 그리고 1944년, 그리고 196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앞서 이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한 앙리디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4차례나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노벨상 최다 수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주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초 설립이 1864년이니까 지금 벌써 100년이 훨씬 지났죠. 200년을 가까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국제적십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대한적십자사라고 해서 19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적십자사위원회를 상징하는 어떤 깃발이라고 할까요? 상징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십자가로 대표되는데, 적신월이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 초승달 모양 요거를 쓰고 있고, 유대교 국가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단체 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의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인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입니다. 1971년 프랑스의 몇몇 의사들, 그리고 의학 전문 언론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든가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 또 혹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곳곳에 가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특히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이나 종교, 정치 성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원하는 누구나 위협에 처해 있는 의료 지원을 받고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단체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 프로젝트 활동과 긴급 구호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경없는 이사회는 199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단체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2012년에 한국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영향력 있고 많은 기여를 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부의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조금 타 단체에 비해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하는 활동에 비해서 제대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인식 제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UN 세계식량 계획입니다. WFP이고요. 이 단체는 1961년에 설립되어서 63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식량 원조를 통해서 세계에 기아를 퇴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단체의 목표이고요. 본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고 전 세계 80여 국가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로 헝거라고 해서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모두가 어쨌든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세계 식량 계획의 목표이고요. 특히나 빈곤층의 임신부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특히나 이 빈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생산도 어렵고 또 지원 자체가 좀 중단되다 보니 심각한 기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기아 위기를 좀 성공적으로 극복해달라는 어떤 부탁, 촉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백신이다. 물론 이 코로나19의 백신을 맞아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백신 공급보다도 기아로 인해서 굶주려서 이제 죽는 이 아사자가 생기는 거 이거는 더 시급했기 때문에 해서 식량이 곧 백신이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단체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과연 누구일까? 자, 말랄라 유사프자이입니다. 탈레반 피격 소녀로 유명하죠. 파키스탄에서 출생을 했고 2012년에 CNN이 선정한 올해의 흥미로운 인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랄라는 2013년 UN에서 여자 어린이의 교육권에 대한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을 하고 이 연설을 계기로 해서 UN에서는 말랄라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결국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노벨 평화상과 별개로 또 말랄라는 세계 어린이상도 수상을 했고 유엔의 평화대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랄라, 내 이름은 말랄라 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요. 원래 이 말랄라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은 파키스탄의 스와트밸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2009년부터 탈레반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랄라는 내 이름이 말랄라라고 공개하기 전에는 굴마카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인터넷에 그 탈레반들의 각종 만행들을 고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말랄라는 이 성별에 따른,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육받을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왔는데, 특히 실명을 말랄라다라고 공개를 하고 영국의 B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전 세계로 이 그녀의 이름이 공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버스에서 갑자기 총상을 당했고, 그래서 이 부상이 너무 심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됐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이송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말랄라는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명의 책, 한 개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탈레반에서는 여성들이 교육받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여성 교육을 차별을 시켰었죠. 그런데 이 말랄라가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한 이 주장을 펼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말랄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면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 국가의 하위 25%의 경우에 남녀의 성차가 굉장히, 남녀의 성차에 따른 차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남학생 100명 대비 여학생 한 60명, 그러니까 5대3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취업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특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히나 어린 나이에 18세 이전의 나이에 조혼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슬픈 현실이죠. 자, 그러면 올해 얼마 전이죠.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입니다. 이란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권 활동가이고요. 노벨 평화상은 그 수감한 상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녀 역시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란에서는 지금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서 심지어는 빵집 출입구까지도 성별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히잡을 쓰는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 이란에서는 히잡과 순결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고 있죠. 보면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히잡을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가 열차 밖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이 사진에 찍힌 CCTV에 찍혀 있는 이 당사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죠. 자, 이렇게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평화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훑어보니 웬만큼 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다 거론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빠졌을까라는 사람, 자, 마하트마 간디를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디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되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수상 후보로는 5번이나 올랐지만 결국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5번이나 후보자로 올랐고, 특히 유력한 그 수상이 유력했던 그 시기가 1948년이었는데 이 노벨상 발표를 앞두고 몇 달 전에 간디가 사망했고, 결국 그 해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노벨위원회는 간디가 사망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노벨위원회가 사후의 수상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74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간디에게 노벨평화상을 별로 수상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편중,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논란이 뜨겁지만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평화상에 수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목받고 있는데 특히 간디는 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노벨상의 어떤 노벨평화상의 수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노르웨이.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에서 활동했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어떤 이 우호 관계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 또 백인 우월주의 또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노벨평화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60년대까지 수상자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유럽, 미국, 서유럽이겠죠. 특히 유럽과 미국 출신의 백인 남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1901년부터 75년까지 여성 수상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3명도 역시 지역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벨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벨위원회도 보면 위원들 자체가 여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50년 동안. 그래서 그것도 지적받고 있고 현재는 5명 중에서 3명이 여성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수상자들 전체 111명 가운데 여성은 19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노벨평화상 토파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